네, 안녕하세요. 저는 뉴타닉스 코리아에서 글로벌 어카운트 매니저를 맡고 있는 박재범입니다. 오늘은 HCI 기초교육 웨비나 2탄으로 재해복구와 자동화 두 마리 토끼 잡기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웨비나 시리즈의 마지막인 3탄은 12월 2일 목요일에 하이브리드 및 멀티 클라우드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주제로 세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3탄에도 많은 참석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준비한 내용을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 아젠다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재해복구 시스템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부분과 엑스플레이라는 기능을 이용해 운영 관리 작업의 자동화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입니다. 내용 발표는 제가 하고 중간중간에 데모 영상 부분이 있는데 데모 설명은 뉴타닉스 코리아에서 SE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진환 이사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질문은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세미나 후반부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내용 시작하기 전에 잠시 지난 1탄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왼쪽과 같이 복잡한 구조를 HCI를 활용하여 오른쪽과 같이 간결한 구조로 구성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구성상의 간결함은 운영 업무의 효율화와도 이어질 수 있어 TCO 측면에서 보면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HCI의 기본 구조 및 특징 다음으로 프리즘이라는 통합관리 도구에 대해서 많은 설명이 있었습니다. 각 기능들 및 특징들을 살펴보았었고요. 프리즘을 통해 배포 관리, 업그레이드, 확장, 축소 등 클러스터나 VM의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걸쳐 관리를 쉽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또한 프리즘 센트럴을 통해서 다중 클러스터 관리를 할 수 있으며 분석 예측 및 리포팅 등 보다 강력한 기능들을 활용하여 어드밴스드한 관리를 할 수 있고 API 연동을 통하여 커스터마이징된 대시보드 등을 고객분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도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럼 오늘 웨비나 주제의 첫 번째 아젠다인 재해복구 시스템 구성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재해복구 시스템의 문제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재해복구 시스템은 재해 상황에서 업무나 시스템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이를 도입하는 기업에게는 큰 부담이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양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미리 구입하여 시스템을 미리 구축해 둠으로써 비용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애플리케이션과 네트워크, 스토리지, 복제 기술 등을 통합하여 재해복구 프로세스를 정립해야 하고 점검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리소스를 투입하고 복잡한 협업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뉴타닉스를 사용하면 HCI를 통해 인프라를 통합하고 가상머신 중심의 재해복구 시스템 및 재해복구 프로세스를 쉽게 구현할 수가 있어 기업의 비용 부담 줄이고 재해복구 운영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뉴타닉스를 활용한 재해복구 시스템의 특징들을 표현하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로 뉴타닉스 HCI에서 VM은 스냅샷 기능을 이용하여 쉽게 보호가 가능합니다. 매뉴얼 방식 및 정책 기반 방식을 모두 지원하고 단일 가상머신뿐만 아니라 단위 그룹별 지정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다양한 방식의 외부 복제 기능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동기, 비동기, 니어싱크라고 부르는 근동기 방식을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복제 정책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퍼블릭 클라우드로 백업 및 복제를 통해 비용 효율적인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이 가능합니다. 온프렘으로 재해복구를 위한 자원을 다 보유하는 것이 부담이 된다면 퍼블릭 클라우드로 재해복구 시스템을 구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뉴타닉스는 이기종 하이퍼바이저 간 복제 기능을 지원함으로써 유연한 재해복구 시스템 구성 및 기존 투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뉴타닉스의 특징 중 VM 중심의 재해복구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타닉스는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가상머신의 스냅샷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타사의 경우 COW라고 하는 Copy on Write 방식의 스냅샷을 사용함으로써 스냅샷 복사본이 늘어날 때마다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는 반면에 뉴타닉스는 ROW라고 하는 Redirection on Write 방식의 스냅샷을 활용하기 때문에
복사본 제한 없이 스냅샷 생성이 가능하고 정책 기반의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재해복구 시스템의 기반 기술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뉴타닉스는 가상머신과 스토리지 볼륨 간의 매핑 작업 없이 가상머신 중심으로 백업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통합관리 툴인 프리즘을 통해 관리함으로써 관리 복잡성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복구 시 파일 레벨 셀프 서비스 복구 기능을 지원하여 운영 관리자의 업무 부담도 저하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뉴타닉스는 이기종 하이퍼바이저 간 재해복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VM 마이그레이션 기능은 재해복구 시스템에서뿐만 아니라 기존 데이터를 유지하면서 하이퍼바이저를 변경하고자 하는 고객들께 유용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툴로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기종 하이퍼바이저에 대한 제어는 웹이나 일탄에서 보셨던 프리즘을 통해 가능하기 때문에 관리의 편리성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복제 정책을 지원하는 복제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타닉스는 세 가지 방식의 복제 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비동기식 복제 방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동기식 복제 방식은 정책 기반으로 초기 복제 이후에 증분 복제를 수행함으로써 네트워크 회선 사용률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기종 하이퍼바이저 간의 복제가 가능하고 화면의 아래쪽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M/N 방식의 멀티사이트 복제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객의 다양한 요건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복제 방식은 니어싱크라고도 부르는 근동기식 복제 방식입니다. 근동기식 복제는 1분 주기의 비동기 복제 방식으로 원격지 간의 네트워크 지연 시간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RPO 1분, RTO 5분 이내의 복제 구성이 가능합니다. 비동기 방식에 비해 더 높은 데이터 보호 수준이 필요하지만 네트워크 응답 시간에 민감한 업무들에 적용 가능한 방식입니다. 근동기식 역시 비동기와 마찬가지로 이기종 하이퍼바이저 간의 복제 및 정책 기반의 관리 역시 가능합니다. 세 번째 복제 방식은 동기식 복제입니다. 동기식 복제는 두 개의 데이터 센터 간 데이터 손실 없는 실시간 복제 방식입니다. 애플리케이션 및 데이터의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하거나 재해 시 데이터 손실 없는 복구가 필요한 중요 시스템의 경우 회선 응답 시간 5ms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동기 복제 방식은 다른 복제 방식과 마찬가지로 통합관리 툴인 프리즘에서 정책 기반으로 설정이 가능하며 애플리케이션 중요도별로 가상머신을 그룹핑하여 그룹별로 다른 복제 방식을 적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다음은 다양한 형태의 타겟 시스템으로 백업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뉴타닉스는 다양한 복제 방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타겟으로의 백업 구성이 가능합니다. 소스와 다른 뉴타닉스 클러스터나 AWS, 애저와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로의 백업이 가능하고 여러 서드파티 백업 솔루션과의 통합이 가능하여 고객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데이터 보호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퍼블릭 클라우드로 백업 시 중복 제거 및 압축 기술을 활용하여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서드파티 백업 솔루션은 에이전트리스 방식으로 구성하여 대상 VM 및 스토리지에 대해서 자원 효율적인 백업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재해복구 시스템 설정 단계를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뒤쪽 데모를 통해서 보다 자세히 보실 수 있으니 간단히 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뉴타닉스 HCI를 이용하면 쉽고 간편하게 재해복구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프리즘을 통해 복제의 타겟이 되는 리모트 사이트를 등록한 후에 대상 가상머신 그룹을 설정하고 스케줄과 정책을 지정하면 재해복구 프로세스 적용이 완료됩니다. 타겟이 되는 리모트 사이트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다른 뉴타닉스 클러스터가 될 수도 있고 퍼블릭 클라우드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리모트 사이트를 등록하는 화면입니다. 리모트 사이트 이름과 접속 정보, 용도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리모트 사이트 등록하는 과정에서 세팅 탭에서는 데이터의 복제 시 성능 보호나 회선 사용률 제한을 위한 QoS 설정을 하게 되며 대상 사이트의 네트워크 매핑을 완료하게 되면 리모트 사이트 등록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보호할 가상머신 그룹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일 VM이나 일관된 시점을 가져야 하는 가상머신 그룹을
컨시스턴시 그룹으로 지정하여 복구 시 동일 시점으로 복구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 같은 애플리케이션 레벨의 시점 보장이 필요한 경우 애플리케이션 컨시스턴트 스냅샷 기능을 이용해서 복구 이미지의 시점 보장이 가능합니다. 다음 단계로는 복제 스케줄을 지정하게 되며 분 단위, 시간 단위, 일 단위, 요일 단위 등 가상 머신의 보호 요건에 맞는 복제 스케줄을 수립해 주시면 됩니다. 끝으로 복제된 데이터의 보존 정책을 입력하여 멀티 시점 복구를 위한 이미지를 얼마나 확보할 것인지에 관련된 내용들을 설정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뉴타닉스를 활용한 재해복구 시스템 구성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재해복구 시스템 구성에 대한 3개의 데모 영상을 통해 설명드린 내용을 실제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데모 설명에는 뉴타닉스 코리아의 김진환 이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앞서 설명드렸던 뉴타닉스의 쉽고 빠른 재해복구 설정을 직접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데모를 위해서 2개의 뉴타닉스 클러스터를 준비를 했습니다. 각각의 뉴타닉스 클러스터는 서로 다른 데이터 센터에 위치한다라고 하는 가정 아래 2개의 데이터 센터에 있는 뉴타닉스 클러스터를 재해복구 구성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데이터 복제를 수행하며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복구된 복제된 데이터를 통해 VM을 복구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센터 1번에 대한 정보입니다. 서로 다른 클러스터는 서로 다른 프리즘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요. 프리즘 대시보드에 보면은 1번 데이터 센터의 현황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총 4대의 서버로 구성된 클러스터가 되겠고요. 2번째 데이터 센터 현황 정보 역시 프리즘에 접속을 하면은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클러스터의 IP나 호스트 구성 정보, VM 구성 정보 등 여러 현황을 보실 수가 있죠. 재해복구를 구성하기 위한 첫 번째 절차는 바로 서로 다른 센터에 있는 다른 클러스터를 등록해주는 절차입니다. 데이터 프로텍션 메뉴에서 리모트 사이트를 추가하는 메뉴를 누르시면은 외부에 있는 다른 클러스터를 등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등록을 할 때는 리모트 사이트의 이름과 그리고 해당 클러스터의 프리즘 VIP 주소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정보를 입력하는 란이 나오게 되는데요. 먼저 추가적인 정보로는 대역폭 제한이 있습니다. 2개의 센터 간의 데이터를 복제할 때는 언제나 중간에 회선을 타고 데이터 복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회선에 대한 품질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즉 충분한 대역폭이 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는 사전에 이 대역폭 스로틀링 기능을 통해서 필요한 만큼만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굉장히 민감한 비즈니스 크리티컬 어플리케이션 경우 복제로 인한 부하가 어플리케이션 즉 서비스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이를 통해서 사전에 어떤 서비스의 어떤 요구 수준을 맞출 수 있는 설정을 복제 구성 간에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전송 시 데이터 압축 여부를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네트워크 매핑이 되겠는데요. 재해복구란 것은 결국 2개의 서로 다른 센터 간에 이루어지는 프로세스입니다. 같은 센터 안에서는 특정 노드나 클러스터가 죽었을 때 같은 IP 대역에 있는 VM이 다른 클러스터에서 살았을 때 그대로 그 IP를 활용할 수 있게 되지만 서로 다른 데이터 센터 간의 네트워크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VM이 다른 센터로 이동을 해서 다시 기동이 된다고 했을 때 어떤 네트워크상에서 가동이 돼야 되느냐를 판단을 하시고 정하게 되면은 뉴타닉스 클러스터 리모트 DR을 등록하는 이 과정에서 그 해당하는 네트워크에 대한 매핑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본 데모에서는 VLAN 0번에 있는 VM들이 그대로 DR 센서에서도 VLAN 0번이라는 네트워크 서브넷으로 이동이 되도록 설정을 하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또한 스토리지 풀 역시 주센터와 DR 센터 사이에 어떤
데이터 풀에서 어떤 데이터 풀로 옮겨갈 것인가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기본적인 정보가 모두 입력이 된 상태로 리모트 사이트 등록이 된 거고요. 보시면은 1번 센터의 리모트 사이트에 데이터 센터 2번이 정확하게 등록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각각 입력했던 옵션 정보들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2번에서도 동일한 절차를 수행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리모트 사이트 등록을 새로 해주게 되고요. 앞서 절차와 같이 데이터 센터의 사이트의 이름과 그리고 해당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누타닉스 클러스터의 대표 IP를 입력을 해주고 필요한 부가 설정들, 네트워크 스로틀링, 그리고 압축 여부, 그리고 네트워크 매핑, 그리고 스토리지 풀 매핑 정보 등을 입력을 해주게 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리모트 사이트 등록이 끝나게 됩니다. 네, 1번과 2번에서 각각의 데이터 센터, 서로 그러니까 리모트 클러스터가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테스트를 위해서 테스트 커넥션을 누르면은 실제로 두 복제 해석에 문제가 없고 서로 다른 클러스터 간 데이터 복제가 수행될 수 있는 레디 상태에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2번 센터에서도 수행을 해주게 되고요. 테스트 커넥션을. 정상적으로 커넥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은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끝났습니다. 네, 두 번째 절차는 프로텍션 도메인을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네, 이 단계에서는 같은 데이터 보호 정책에 의해서 보호를 받은 가상 머신 그룹을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누타닉스 위에서 기동하는 어플리케이션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클러스터 위에서 일반 단위 업무들이 가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비즈니스 크리티컬 어플리케이션들이 기동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어플리케이션들 중에 같은 보호 정책을 적용받아야 하는 대상들을 그룹핑함으로써 각 SLA에 맞는 복제 정책 그리고 재복구 프로세스를 수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어싱크 DR이 같은 데이터 프로텍션 메뉴에서 어싱크 DR 버튼을 클릭하시고 프로텍션 도메인을 새로 추가하게 되면은 프로텍션 도메인 명을 설정을 하고 이 프로텍션 도메인에서 보호를 받을 정책을 적용할 가상 머신 그룹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상 머신 그룹을 설정을 할 때는 단순히 같은 데이터 복제 방식뿐 아니고 복제 시 동일한 시점, 복구 시 동일한 시점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이러한 CG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간 정합성이 유지돼야 되는 어플리케이션 그룹, 즉 가상머신 그룹을 단체로 여기 등록을 하게 되면은 해당 가상머신 그룹들은 복구 시에, 즉 재복구 시에 동일한 시점으로 다시 기동이 돼서 서비스에 대한 어떤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편하게 데이터 한 번에 서비스를 올릴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케줄을 설정을 하는 단계입니다. 실제 이 복제에 대한 스케줄, 즉 언제 복제를 수행해 줄 것인가, 어느 주기로 복제를 수행해 줄 것인가, 그리고 이 복제된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남길 것인가를 설정하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이번 데모에서는 1시간마다 한 번씩 어싱크 복제가 수행되도록 설정을 할 거고요. 또한 로컬에는 리모트 사이트, 즉 1번에서 2번 데이터 센터로 복제를 할 때 최대 12개의 스냅샷 정보를 리모트 사이트에서 보관하도록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에 보시면은 이제 시작 시간을 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 시작 시간을 기점으로 1시간마다 복제를 수행하도록 이렇게 설정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스케줄을 새로 생성을 하게 되면은
대상 VM과 그리고 이 대상 VM을 어떤 방식으로 복제할지에 대한 설정이 모두 끝나게 됐습니다. 2번에서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1번으로 복제가 되는 이런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본 데모에서는 1번 데이터 센터에서 2번 데이터 센터로 옮기는 것만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실제 복제에 필요한 구성은 모두 끝나게 됐고요. 실제 데이터 복제가 정상적으로 수행이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복제가 수행된 VM을 다른 센터에서 복구를 정상적으로 복구할 수 있는지를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복제 설정에 포함시켰던 가상 머신을 정보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즘에서 콘솔을 통해서 해당 가상 머신에 접속을 해서 실제로 이 VM이 어떤 IP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네트워크에 정상적으로 통신이 되는지를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해당하는 VM이 이 두 번째 데이터 센터에서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 현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두 번째 데이터 센터에서는 보이지 않고 첫 번째 데이터 센터에서만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본 화면에서는 이제 앞서 설정한 데이터 프로텍션이 정상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 현황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해당하는 정책과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한 후에 migrate라는 메뉴를 통해서 해당 VM을 데이터 센터 1번에서 2번으로 재복구해서 이동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마이그레이트가 진행이 됐고요. 실제로 그렇게 되면은 해당하는 정책에 있는 VM이 1번 센터에서 이제 파워 오프가 되고 2번 센터로 마이그레이션이 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대상 VM이 첫 번째 센터에서 이제 더 이상 확인할 수가 없고 해당하는 VM에 대한 풀 리플리케이션이 진행이 됐다는 것을 대시보드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번 센터에서 확인했을 때 아까 1번 센터에 있던 VM이 2번 센터로 옮겨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VM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VM이 정상적으로 파원 되고 있고요. 파원이 됐을 때 앞서 가지고 있던 정보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IP 정보를 가지고 있고 또 네트워크 통신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본 데모에서는 누타엑스를 통하면은 가상 머신들의 재해복구 구성이 얼마나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재해복구 단계에서 얼마나 쉽고 빠르게 재해복구가 진행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사실 본 데모에서는 VM 하나만 가지고 매뉴얼로 수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누타닉스의 클라우드 기능을 이용을 하시면은 여러 VM 그룹, 가상머신 그룹 간의 부팅 우선순위나 그리고 중간중간에 필요한 어떤 체크 과정들을 스크립트로 작성해서 전체 재복구를 프로세스화해서 한 번에 오토 페일오버 할 수 있는 자동화 기능도 추가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번 데모에서는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그냥 단순히 이 VM의 리모트 기동뿐 아니고 전체
필요한 모든 업무의 재해복구 구성을 쉽고 빠르게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데모 영상을 통해 보다 현실감 있게 재해복구 구성과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하셨기를 바라면서 이제 오늘 웨비나의 두 번째 아젠다인 엑스플레이를 이용하여 관리 업무를 자동화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타닉스의 엑스플레이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반복적인 운영 작업을 쉽게 자동화할 수 있는 코드리스 스케줄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드리스 스케줄러이다 보니 스크립트를 짜본 경험이 없는 담당자도 쉽게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엑스플레이의 구동 방식은 이벤트 발생, 정의된 워크플로우, 실행 이 3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플레이북이라고 하는 것은 이 3단계 중에 중간 단계인 정의된 워크플로우의 모음이다 라고 보시면 간단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정해진 이벤트나 어럴트를 트리거로 사용해서 해당 트리거에 관련된 필요한 후속 조치들을 미리 플레이북에 정의해 놓고 자동으로 수행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VM의 메모리 부족을 트리거로 설정한다면 해당 VM의 메모리 사용률이 임계치를 초과했을 때 관리자 개입 없이 메모리를 즉시 추가하고 해당 작업에 대한 내용을 관리자 메일로 전송하고 발생한 어럴트를 자동으로 삭제하는 일련의 작업을 엑스플레이를 통해 쉽게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엑스플레이는 모니터링 기반으로 정해진 어럴트나 이벤트에 따라 동작하기도 하지만 반복 작업이나 운영 유연성을 위한 트리거에 따라 동작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타임 트리거, 즉 정해진 시간에 동작하는 방식이나 매뉴얼 방식으로 정의하고 필요한 경우에 수행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배치성 작업에도 활용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엑스플레이를 사용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통합관리 툴인 프리즘에서 트리거, 후속 액션을 설정하면 하나의 플레이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엑스플레이 기능을 활용한다면 숙련되지 않은 운영자들도 보다 효율적인 운영 업무 수행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생성된 플레이북은 운영에 적용하기 전에 동작 여부를 테스트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고 있으며 이후 수행되는 모든 이력은 프리즘에 저장되고 언제든지 조회도 가능합니다. 현재 엑스플레이 내에는 VM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몇 가지 워크플로우의 경우 디폴트로 플레이북이 제공되고 있고 다양한 트리거 방식 및 31가지 액션 아이템을 조합해서 다양한 플레이북을 구성하고 해당 플레이북에 따라 동작하는 엑스플레이를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엑스플레이 구동 방식은 데모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데모를 통해서 설명드렸던 뉴타닉스의 코드레스 스케줄러 엑스플레이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데모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특정한 VM이 운영 중인 상황에서 메모리가 부족하게 됐을 때, 즉 어플리케이션의 메모리 사용률이 올라가서 더 이상 가상머신 내에서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가 없을 때 뉴타닉스 클러스터에서 이를 인지하고 해당 VM에 가용한 메모리를 추가 메모리를 할당해 줌으로써 VM의 메모리 사용률을 낮추고 어플리케이션에 사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메모리를 확보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해당하는 얼러트를 인지를 하고 메모리 부족에 대한 얼러트를 인지하고 VM의 스냅샷을 수행을 하고,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추가적 메모리를 할당한 이후에 다시 VM이 원성 복구, 즉 다시 원래 가졌던 메모리 사이즈를 복구할 때 이 스냅샷을 이용해서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스냅샷을 찍어주게 되겠고요. 그리고 VM의 메모리를 증가시키게 되고 해당하는 작업에 대한 내용을 관리자에게 이메일로 통보하고, 그리고 실제로 메모리 부족이라고 발생한 얼러트를 삭제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스케줄러에 모두 정책으로 설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엑스플레이는 오퍼레이션의 플레이북 메뉴에 들어가면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새로운 플레이북, 즉 스케줄러 정책을 추가하게 될 것입니다. 트리거는 크게 매뉴얼 그리고 이벤트 트리거, 타임 트리거 3개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매뉴얼이란 것은 말 그대로
관리자가 매뉴얼로 수행하는 방식의 작업을 얘기하고요. 타임 트리거는 특정한 시간이 됐을 때, 우리 OS 게스트 OS에서 배치 작업, 크론 작업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론에 의한 배치 작업. 그리고 이번 데모에서는 얼러트를 트리거로 설정을 할 것입니다. 얼러트는 말씀드렸다시피 특정한 VM의 메모리 부족, 즉 특정한 VM의 메모리 유틸라이제이션이 임계치 이상 발생을 하게 되면은 해당하는 VM에 대한 얼러트가 발생을 할 거고요. 이거를 트리거로 동작하는 스케줄러 정책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VM을 선택을 해줬고요. 그리고 액션으로는 말씀드렸던 대로 먼저 복구를 위한 스냅샷을 한번 뜨게 되고요. 그리고 스냅샷을 뜬 이후에 해당하는 가상 머신에 메모리를 2기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 16기가. 이것은 뭐냐면은 해당하는 VM에서 계속적으로 메모리 부족, 추가적으로 2기가를 더 할당을 한다고 해도 어플리케이션 계속 쓰게 되면 또 부족한 얼러트가 다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무한정 메모리를 추가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최대 16기가까지만 할당을 하도록, 애드를 하도록 하는 설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얼러트와 작업에 대한 내용을 관리 담당자에게 메일로 보내게 되겠고요. 그리고 최종 액션으로는 앞서 발생한 메모리 유틸라이즈 하이 얼러트를 에크놀러지 상태로 바꿈으로써 해당하는 얼러트가 이미 인지된 사실, 그리고 어떤 엑스플레이의 자동 스케줄 정책에 의해서 조치된 얼러트임을 확인하도록 에크놀러지로 얼러트 상태를 바꾸는 작업을 액션을 추가하게 되면은 이제 모든 정책에 대한 설정은 끝났습니다. 해당하는 정책은 만듦과 동시에 이네이블 상태로 바꿔줬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얼러트 VM에 해당 얼러트가 발생할 수 있도록 VM에 콘솔로 접속을 해서 메모리 부하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VM에는 메모리가 4기가가 할당이 되어 있고요. 메모리 유틸라이제이션은 약 5% 정도, 최근 15분 동안 5%를 사용한 VM입니다. 이제 미리 설치했던 스트레스 툴로서 해당 VM에 메모리 스트레스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트레스 툴을 돌리게 되면은 잠시 후에 이제 메모리 사용률이 높아지면서 얼러트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네, 해당하는 VM의 메모리 사용률이 올라가게 됐고, 실제로 굉장히 빠르게 메모리가 아까 정해진 정책에 의해서 추가가 됨으로써 6기가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얼러트 탭에 가시면은 발생했던 얼러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임계치로 설정했던 수치 이상으로 메모리 사용률이 높아지게 돼서 해당하는 크리티컬 메시지가 발생을 한 상태고요. 이 얼러트 메시지를 트리거로 스냅샷 액션이 수행이 되었습니다. 해당 엑스플레이에 스냅샷이 한 벌이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메모리가 추가된 것은 아까 현황을 통해서 확인을 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엑스플레이 데모를 보여드렸습니다. 엑스플레이는 여러 가지 동작 방식으로 동작하는 누타닉스의 태스크 스케줄러입니다. 이를 통해서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작업들을 모두 자동화해서 구현할 수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운영자들은 좀 더 운영 업무를 쉽고 빠르게 수행하실 수가 있고,
좀 고부가가치가 높은 시스템 개선이나 아니면은 플랫폼 개선 작업에 리소스를 투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좀 더 빠른 클라우드 전환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누타닉스의 엑스플레이라는 스케줄러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재해복구와 자동화 두 마리 토끼 잡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웨비나 2탄 세션을 진행하였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 내어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고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